특히 여러분들이 NPL 투자를 권유한 사람한테 아니 이거 대체 수익금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시점에서는 이미 투자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계속해서 바꿔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용석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NPL 투자가 뭔지, 진짜 NPL 투자와 사기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NPL 투자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NPL 투자 전에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NPL 투자 사기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체 어떤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건지 명확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실채권에 투자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실채권에 투자하겠다라는 건지, 그 부실채권에는 저당권은 있는 건지 저당권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당권부 채권이다라고 한다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 안전한지 체크해야 됩니다. 권리관계 분석한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매 들어갈 때 권리 분석 진짜 많이 하는데 NPL 투자할 때도 권리 분석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부실채권이 담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이 권리관계가 어떤지, 즉 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와 가압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실채권은 몇 번째 저당권인지, 이 건물이 통상적으로 얼마고 얼마에 낙찰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나도 배당받을 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건데요, 많은 NPL 투자 사기가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관계도 꼼꼼히 분석하셔야 돼요.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임대차 보증금이고 하나는 유치권입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돈 투자할 때 그 부실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투자약정서에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NPL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수익을 거둘 것인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저당권이 있는 부실채권 말씀을 드렸는데, 경매 절차에서 내가 돈을 직접 배당받겠다는 것인지, 그냥 그 건물 자체를 낙찰받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채권을 회수하고 돈을 받고 끝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담보 물건 자체를 낙찰받겠다는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수익률을 확언한다면 그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6개월 이내에 50% 수익률 올려줄게, 6개월 이내에 30% 아주 확실해 라고 한다면 대체 그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NPL 투자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 전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요, NPL 투자 사기는요, 혐의가 인정이 되기만 하면 돈 돌려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큰 투자 사기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고소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증거 확보 단계에서 실패하면은 사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될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NPL 투자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체크해야 되는가, 그 포인트들과 연결이 됩니다. 당신 말대로라고 하면 반드시 수익이 났어야 됐는데 안전한 건데 왜 수익이 나지 않았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떤 부실채권에 투자한 거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NPL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실채권을 매입을 할 거야, 그게 담보가 어떤 게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경매를 받을 거야 아니면 배당을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증거로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어느 채권에 투자가 되었는지, 그 부실채권은 저당권으로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당권부 채권이라면 저당권이 설정되는 물건이 안전했던 건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당신 들어가게 되면은 2순위 저당권자야. 그런데 1순위 저당권자가 5억이고 2순위 저당권자가 3억인데 이 건물 자체가 15억짜리니까 1순위가 다 받아가도 2순위가 3억 이거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매우 안전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맞았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권리 분석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권리들,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유치권들, 또 확인하실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수익률이 30% 40%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체
그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분명히 설명했던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되짚어가면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나한테 이거 분명히 안전하고 30%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나온 거냐?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이거 저당권이 뭐 잘못돼 있었더라고요. 유치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더라고요. 뭐 아니면은 내가 원래 2순위 근저당권을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3순위 근저당권을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설명을 요구하셔야 상대방이 나한테 처음에 말했던 상황과 실제 투자가 된 것이 어디가 일치하지 않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체크포인트, 그런 것들을 되짚어 가면서 나한테 돈을 받아간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그 설명을 요구하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기망이 있었는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말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NPL 투자를 권유한 사람한테 아니 이거 대체 수익금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시점에서는 이미 투자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계속해서 바꿔갑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유도신문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 처음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기 전에, 유도신문 하기 전에 통화 내용, 카톡 내용, 메시지 내용,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준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들 자료 확인하셔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는지, 어떤 무실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했는지, 거기서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저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몇 순이었는지, 그리고 그 건물의 전체 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파악하신 다음에 상대방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셔가지고 상대방이 처음에 투자 권유할 때 나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지금 상대방이 설명하는 내용과 실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증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 죄송할 수 있지만 경찰관 분들께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NPL이라는 것 자체, 즉 부실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고, 특히나 담보부 NPL, 그러니까 담보부 부실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고 권리 분석까지 가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가가지고요, 마치 투자 실패인 것처럼 잘 구슬려 대면은 경찰 단계에서 이게 불송치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도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받은 건물 가지고 이거를 다시 매각해서 차익만큼 이익을 보기에는 문제가 뭐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유치권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투자받아가지고 건물을 낙찰받았지만 손해만 발생한, 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거기에서 유치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의뢰인께서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를 하셨는데 상대방이 NPL이 어떻다, 뭐 저당권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얘기하니까 담당 경찰관께서는 약간의 혼동이 있었고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혼자 고소한 다음에 불송치 결정이 나오니까 다시 저희를 선임해서 이의 신청하셨고, 저희가 이의 신청하면서 NPL이 뭔지, 이게 왜 사기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보완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L 투자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 전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NPL 투자 사기 당했을 때 대응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고소장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잘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여금 사기나 일반 투자 사기와 달리 NPL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법적인 쟁점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고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